자,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페이지 107페이지는 상품 매매 투 해놨죠. 자, 이 산문법이라고 말했어요. 산문법. 자, 설명을 들어보시면 돼요. 산문법. 산문법 뭐냐 하면 상품을 총기법으로 쓰게 되면 너무 장부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자, 한번 써봅시다. 상품이 있을 때 사왔는 거로 차별 상품, 팔았을 때도 대별 상품, 매입했다가 반품된 것도 대별 상품, 팔았다가 다시 환입된 것도 차별 상품. 상품이란 하나의 계정에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해지다는 얘기. 그래서 이 상품이란 계정을 세 가지로 분리하자. 이게 산문법이에요. 뭐로 분리하느냐? 이거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월 상품. 2월 상품은 기초 상품이 얼마 있고요. 기말 상품이 얼마 있습니다. 라는 것만 적어주는 상품을 2월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사오면 산법에서는 매입이라고 얘기해요. 매입은 상품 사왔을 때 사업에 뭘 한다고? 매입. 팔았으면 뭘 한다고요? 매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산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월 상품이란 계정은 뭐냐 하면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이 들어가 있는 그냥 이거는 자산 계정. 자산 계정.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이라는 뭐냐면 이건 비용입니다. 비용. 매입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팔게 되면 대별의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건데 이론상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상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문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매입 시에 회계 처리하게 되면 매입 시에는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어느 변에 하변에 뭐라더라고요? 매입이라고 줬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상품을 뭐 한다고요? 매출하게 되면 어느 변에 오케이 대변에 뭐라 적더라? 매출이라고 적더라. 이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산문법을 쓰게 되면 2월 상품 매입 매출 쓰게 되면 장부도 좀 편해지고요. 그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산문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에서 이론적으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다는 그 개념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전산회계에서는 산문법의 제2법이랬습니다. 자, 산문법의 제2법은 뭐냐? 산문법의 제2법. 타이틀은 몰라도 됩니다. 산문법의 제2법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뭘로 구분하냐 하면 상품 계정을 두 가지로만 구분하자. 상품 계정과 뭘로? 상품 매출. 계정과 구분해보면요. 상품은 당연히 뭡니까? 자산이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상품을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상품을 팔게 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잡아주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산문법의 제2법을 사용합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상품을 매입해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 시에 어느 변에? 하변에. 뭐였더라고요? 상품이라고 분류하자는 얘기. 그리고 상품을 만약에 매출해요. 매출하게 되면 대변을 뭐라 분류한다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앞으로는 요겁니다. 상품 매입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차변에 상품이라 분류하고 매출하게 되면 대변 뭐라 분류한다고요?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자는 것만 아시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나중에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산문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문제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요것만 간단하게 한번 분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한 거라서 밑에 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경기 상점에서 상품 17만 4천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뭐였더라고요? 상품에 정도. 얼마라고요? 17만 4천원. 매입하고 대금 뭐 했다고요? 외상으로 매입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금액은 17만 4천원. 이렇게 분개하더라. 자, 위의 상품 중에서 불량품 2만 5천원을 반품했습니다. 매입했는 상품을 반품했는 걸 뭐라고 했다? 환출이라 했습니다. 환출. 환출되면 매입 시에 거꾸로 분개하면 되니까 대변 뭐라고 분개한다고요? 대변의 상품. 얼마만 반품했다고요? 2만 5천원. 하변은 뭐가 없어집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2만 5천 원만큼 감소하게 되겠다. 이렇게 분기하자는 얘기. 자, 3번 갑니다. 3번에 미정상점에 상품이 25만 원, 원가 20만 원짜리 외상 매출했어요. 이렇게 분기 나오면 그냥 우리는 뭐라 분기하자고요? 대변에 뭐라 분기한다? 상품 매출했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로 분기하자. 앞으로는 그냥 상품 매출로 분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금액 얼마를 적는다고요? 25만 원치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25만 원. 하변에 매사를 했으니까 뭐 한다고요? 외상 매출금에서 얼마?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는 얘기. 자, 다시 네 번째. 위의 상품 중에서 품질 불량품 5만 원을 반품받다 이랬습니다. 원가 계산할 것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파란 상품이 반품됐으니까 매출 시에 무슨 분계? 역분계. 거꾸로 분계하면 차별 뭐가 들어온다고요? 차별에 상품 매출했던 거를 거꾸로 분계하면 되니까 차별의 상품 매출. 얼마라고요? 5만 원. 4배 뭐로 쓰는다고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얼마? 5만 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문제 2번에 보시면 자, 좀 요상한 문제도 나와요. 얘 안 푸셔도 됩니다. 109페이지 패스. 109페이지 안 푸셔도 됩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매입 시 운임의 회계 처리인데 자, 이 내용 굳이 여러분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분개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내용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 경우 볼 필요 없어요. X. 111페이지에 연습 문제 9번 돼 있죠. 얘도 풀지 마세요. X. 단, 뭐는 푼다고요? 평가 문제는 풀어. 되시겠죠? 평가 문제 풀어보시고 자, 내일은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평가 문제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가셔서 됐죠? 자, 페이지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에 상품 매매에 관한 보조부가 나오는데 이 상품 매매에 관한 보조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입장, 매출장, 상품 재고장이 있다 해놨죠. 매입장이 뭐냐 하면 상품을 매입했을 때 정목 뭐라고요? 매입장입니다. 그런데 상품을 매입했을 때 우리가 분기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차배 상품 17만 4천 원, 대비 여성 매입 17만 4천 원. 그러면 상품을 얼마 샀고 대금 결제 방법까지 나오는데 상품의 품명이 뭔지, 수량은 몇 개인지, 단가는 얼마인지, 대금 지급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준 장부를 말한다. 매입장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출장은 우리가 이게 볼 일 없습니다. 장부. 매출장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상품을 얼마 받고 매출했냐는 거죠. 매출했을 때 이렇게 적는데 대비 상품 매출 25만 원, 차비에서 매출 25만 원 적는데 당연히 상품 매출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뭐를 알 수 없다. 품명, 수량, 단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서 결국은 매출장에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구하는 장부. 총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 애들이 할인액이 얼마인지 적어서 매출액이 얼마인지 적는 장부를 뭐라 한다? 매출장이 되기. 여기서 중요한 장부는 딱 하나입니다. 상품 재고. 자, 상품 재고장은 자, 그냥 이론적으로 들어보시면 돼요.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는 앞에서 살짝 한번 나왔었습니다. 장부에서 한번 살짝 나왔었는데 우리 분개하고 나왔었는데 상품 재고장은 장부 중에서요 보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장부와 좀 특이하게 이 상품 재고장은 우리가 쓰는 장부는 다 대부분 다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실에 있겠죠. 근데 이 상품 재고장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창고 앞에 걸려 있어요. 창고 앞에 걸려갖고 우리가 재고자 수급이에요. 이게 내 창고 안에 물건이 얼마짜리가 몇 개 있는지 그걸 적어줄 장부를 뭘 한다? 상품 재고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장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적는다는 것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크게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 페이지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매출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상품 절차 매출 단가 결정. 선입 선출법. 두 번째 뭐였습니까? 후입 선출법. 또 뭐였습니까? 이동평균법. 또 뭐였어요? 총평균법. 또 뭐 있다고요? 개별법. 매출할 때 매출 단가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슨 말이냐면 수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게 돼.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 수요와 공급 법칙. 그래서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서 팔더라도 사올 때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에 따라서 단가는 계속 변동하더라는 얘기. 이해가십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날 사올 때 100원에 사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 되니까 이 가격이 올라서 110원이에요. 세 번째 날 가니까 이 가격이 또 올라서 120원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제용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반대 경우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발생했을 때 뭐부터 팔면 선입선출법이다. 1, 2, 3번 있어요. 오케이. 1번부터 먼저 팔면 뭐 한다고요? 선입선출법 할 때. 후입선출법은 뭐부터 파는 거? 3번부터 파는 거. 얘부터 파는 걸로 나가면 후입선출법. 다음에 이동 방법은 뭐냐? 책 열었어요. 매입 시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 해놨습니까? 해놨어요.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출한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첫날 100원짜리 샀습니다. 두 번째 날 110원짜리 사왔어요. 그럼 두 개 합쳤는 금액이 210원이죠. 210원 나누기 두 개 하면 한 개당 평균 단가 얼마라고요? 105. 그러면 두 번째 날 사왔을 때 물건을 팔면 105원짜리 파는 거 이거 막 한다? 총평균은 뭐냐? 토탈 에버리지 메소드를 해갖고 첫날, 두 번째, 세 번째 한 달까 다 모아요. 한 달까 다 모았는 게 얼마라고요? 330원. 나누기 몇 개? 3개. 한 개당 평균 단가 얼마? 110원짜리를 파는 걸 말한다. 개별분 뭐라고요? 한 개씩 원가 계산과 개별분을 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이 물건을 만약에 매출을 하는데 얼마에 매출하냐 하면 매출을 200원에 매출한다고 생각해요. 200원에 매출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적게 되면 200원에 매출하는데 원가가 얼마라고요? 100원짜리죠. 그럼 이익이 얼마 생길까요? 100원. 근데 200원에 매출하는데 120원짜리 매출하면 얼마 이익이 생길까요? 80원. 그럼 이걸 제가 10원짜리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억대로 생각해 봅시다. 200억에 매출하는데 100억짜리를 매출하면 이익이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후입선출법 적으면 이익이 얼마라고요? 80억이라니. 만약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입선출법으로 적느냐 후입선출법에 따라서 방법이 하는 거에 따라서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복식회계다, 영리회계다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익을 많이 산출하려고 하면 뭘 쓴다? 선입선출법을 쓰면 수익이 과대 많이 잡힐 것이고 만약에 후입선출 우리가 원래 수익이 너무 많아 그럼 후입선출법을 작성하면 이익이 어떻게 된다? 작게 잡힌다.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십니까? 상부적으로 작성할 때 우리가 단가 결정하는 방법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페이지 117페이지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물어보실 게 꽤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뒤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서 한번 물어보시도록 하면 돼요. 자, 오늘은 페이지 119페이지 하나 더. 자, 통제 계정과 인명 계정. 자, 대주 상점에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우리가 분기하면 어떻게 분기합니까? 사변에 상품 얼마 매입했다고요? 10만 원. 대변에는 뭐라고 분기한다고요?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 원. 이때까지 분기 이렇게 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쓸 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 쓰죠. 이렇게 외상 매입금으로 쓰는 걸 우리가 뭐하냐? 통제 계정이라 원래 쓰는 방법. 근데 이렇게 쓰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뭐가 안 좋으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내가 상품을 매입하는 회사가 10군데서 매입을 생각합시다. 그럼 살 때마다 차별 상품 대비 외상 매입금을 써놨다가 월말이 됐습니다. 결제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대비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1억을 누가 줘야 돼요? 10군데 있는데. 전화하는 거지. 전화해서 얼마 드릴 거 있어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요? 상대방이 잘 안 해주겠죠. 아니 많으니까 갚아주세요. 얘기하겠죠.
제가 얼마 드릴 거 있어요? 물어보면 원래 갚아줄게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그럴걸요? 그럼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얼마 줘야 될지 모르겠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적으면 간다? 통제 계정.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상품 제주상해에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외상을 하면 차별에 상품 얼마? 10만 원. 대별에는 그게 뭐로 적자? 제주상점이라고 10만 원 적어. 이렇게 붕괴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임명계정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병행해서. 그게 무슨 말 하면 붕괴는 차별, 상품, 대별, 외상매입금 통제계정 붕괴하고 대신에 이 외상매입금 대신에 외상매입금에다가 제주상점 거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거한테 얼마만큼 줄 거였는지 적어놓는 거다. 그러면 이런 제주상점을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 부르냐? 이 제주상점을 우리가 매입처라 불러요. 외상매입금의 상점.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의 상점을 모아둔 걸 뭐라 부르냐? 매입처 원장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상품을 매출하면 대별 상품 매출, 외상하면 차별 외상 매출을 적겠죠. 그럼 외상 매출에는 상점이 대구 상점이 있다. 그럼 그 대구 상점이라고 상점 이름을 적어놓으면 뭐 한다? 매출처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한다고요? 매출처 원장. 이런 매출처 원장이 있는데 자 앞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상점 이름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A 상점, B 상점, C 상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A 상점, B 상점, C 상점이 있습니다. 자, A 상점의 차별에는 100만 원 있고요. 대변에 40만 원 있습니다. B 상점은 대변에만 200만 원 있고요. C 상점은 자, 차별에 1월 10일 날 차별에 10만 원 있고요. 대변에는 1월 20일 날 대변에 10만 원 있습니다. 자, 얘는 A 상점은 매출처 원장일까요? 매입처 원장일까요? 외상 매출금인 상점일까요? 외상 매입금인 상점일까요? 어느 별이 더 많습니까? 차별이 100만 원, 대별 40만 원 있죠. 그럼 얘는 차별이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다? 자산이란 얘기. A 상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매출처란 얘기.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산 항상 차별만 사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있었는데 이 중에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회수했다라는 얘기. B 상점 볼까요? B 상점은 매출처입니까? 매입처입니까? 얘는 매입처예요. 왜 매입처예요? 대변, 부채니까 대변만 200만 원 있더라. 그럼 B 상점에는 갚아줄 게 얼마 있다? 200만 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C 상점 봅시다. C 상점은 매출처다, 매입처다.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느냐? 발자 때문에. 1월 10일 날 차변에 10만 원이 생겼는데 대변에 1월 20일 날 10만 원이 없어졌어요. 차변부터 먼저 쓰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 갚을 게 없는데 돈부터 먼저 줄. 얘는 외상 매출금부터 먼저.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한다? 매출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아시나요? 이렇게 제가 보조 원장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상품 재고장 설명했는데요. 보조 원장에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있다고요? 상품 재고장. 뭐 있다고요? 매출처 원장. 매출처 원장. 뭐 있다고요? 매입처 원장. 원래 비품대장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보조 원장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더라.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이렇게 3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붕괴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 해보냐 하면 121페이지 앞에 내용부터 풀어보셔야 됩니다. 앞에 상품 재고장 있죠? 그 풀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